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POP 맥시멈 킹입니다. 2025년 3월에 일본에서 발매된 피규어입니다. 저는 메가하우스 공식 총판 프레젠스 월드에서 선물을 해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네요. 맥시멈 킹은 또 프레젠스 월드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리뷰했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두 번 리뷰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한편으로는 프로토와 양산품의 차이를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프로토로 봤을 때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인상이 굉장히 깊었던 피규어 중에 하나인데요. 양산도 잘 되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박스가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구성품들이 이렇게 2층으로 쌓여져 있네요. 먼저 첫 번째 칸에는 킹의 본체와 불꽃 이펙트가 달려있는 칼 하나, 부러진 칼 하나, 그리고 베이스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층은 큰 날개 하나, 작은 날개 하나, 그리고 지지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 맥시멈들은 베이스가 없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맥시멈도 다 베이스가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공간 차지를 줄이기 위해서 조각조각난 디자인을 선택해줬고요. 이런 디자인은 POP 와노쿠니 조로에서도 사용됐던 디자인이에요. 하이라이트는 이 칼날의 불꽃 이펙트겠죠. 이렇게 칼날의 이펙트가 달려있는 조형은 킹 피규어 이외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특색 있는 조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불꽃 이펙트 자체도 굉장히 굵직하게 조형해준 덕분에 휘몰아치는 화염의 느낌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은은하게 광택까지 넣어주면서 실제 불꽃 같은 느낌을 잘 살려줬네요. 그리고 이렇게 칼날이 살짝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불꽃이 칼날을 휘감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불꽃 칼과 함께 이렇게 부러진 칼도 함께 들어있어요. 아마 불꽃 칼 때문에 높이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넣어준 파츠 같고요. 그리고 또 킹이 조로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칼이 이렇게 부러지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또 떠오르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조형 같은 경우에는 불꽃 칼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맥시멈 킹의 조립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번 맥시멈 킹의 포즈는 맥시멈 카이도우와의 조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카이도우와 함께 전시했을 때 모습이 기대가 되고요. 근데 포즈가 역동적인데다가 날개까지 무거워서 피규어 자체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지대를 두 개나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정확한 높이는 가장 높은 칼 끝까지 32cm입니다. 맥시멈 카이도우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원작에서 카이도우의 키가 7m고 킹의 키가 6m인데요. 지금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원작의 비율을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맥시멈 킹이 공개됐을 때는 깔끔한 스탠딩 포즈로 나왔으면 맥시멈 카이도우와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란히 전시를 해보니까 지금의 포즈도 맥시멈 카이도우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확실히 카이도우의 호위무사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킹이 굉장히 잘생긴 캐릭터인 만큼 피규어도 굉장히 멋지게 나왔네요. 얼굴에서 포인트가 되는 이런 타투도 깔끔하게 잘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눈썹의 모양이라던가 눈매, 그리고 눈동자 색깔까지 원작을 충실하게 잘 재현해줬어요. 백발도 루나리아족의 큰 특징 중 하나죠.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라 은은한 보라색으로 도색을 해줬고요. 이쪽 앞머리 부분에는 살짝 펄도색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 한 가닥을 이렇게 따놔놨는데요. 따은 듯한 질감도 굉장히 정교하게 조형을 잘 해줬어요. 등 뒤에서 불타는 이 화염도 루나리아족의 특징 중 하나죠. 이 불꽃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재질에다가 도색을 한 번 더 덮은 스타일인데요. 빨간색뿐만 아니라 노란색, 주황색까지 다양한 색깔을 사용해준 덕분에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불꽃이 일렁이는 모양이라던가 솟구치는 모양도 불규칙한 조형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제 불꽃처럼 실감나게 조형을 잘 해줬어요. 오른쪽 날개는 본체와 결합을 해주는 형태예요. 근데 이쪽 날개의 도색이 진짜 예술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메가우스가 잘하는 고급스러운 광택이 진짜 흐르듯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불꽃 때문에 이렇게 밝아지는 부분의 도색이 진짜 오묘하고 멋지게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1복권에 비하면 이런 깃털 하나하나의 조형이 굉장히 큼직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제1복권 킹보다 깃털 조형이 좀 섬세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맥시멈 킹 같은 경우에는 깃털이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쌓여있는 듯한 느낌을 정말 잘 살려서 조형을 해줬고요. 게다가 조형 자체도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충분히 풍성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작은 날개도 함께 들어있어요. 이것도 칼과 마찬가지로 공간 절약을 위해서 넣어준 파츠 같고요. 근데 기존 날개랑 크기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작은 날개를 착용할 경우에는 조금 비대칭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부러진 칼이나 작은 날개 모두 공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배려라서 굉장히 고맙기는 한데요. 근데 이런 공간 절약 교체템을 넣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마스크를 쓴 헤드가 교체가 되도록 이렇게 조형을 해줬으면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체를 쑤이고 있는 데다가 허벅지까지 가슴에 붙이고 있어서 상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근육을 굉장히 큼직하게 조형을 잘 해줬고요. 그리고 킹 자켓에 이런 해골 문양이 달려있죠. 이런 해골 문양도 입체적으로 조형을 해준 덕분에 뭔가 배지를 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깨에는 방어구를 착용하고 있어요. 이런 뿔도 굉장히 큼직하게 조형을 해주는 덕분에 위협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어구에 달려있는 이런 스터드 장식도 도색뿐만 아니라 볼록볼록하게 입체적으로 다 조형을 해줬더라고요. 왼손에는 마스크를 들고 있어요. 잘 안 보이는 이런 고글까지 살려줄 정도로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해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착용할 수 없지만 이런 눈 구멍까지 센스 있게 다 뚫어놨더라고요. 킹 피규어가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이 엉덩이 조형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다리를 넓게 벌리고 있는 만큼 이렇게 팽팽해진 원단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엉덩이 윤곽 조형이라던가 광택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맥시멈 킹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허벅지에는 이렇게 벨트를 칭칭 감은 듯한 장식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원작과 똑같이 표현이 잘 됐고요. 그리고 무릎에는 뭔가 말발굽 같은 이런 장식이 달려 있어요. 이런 부분도 스터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표현을 해줬네요. 그리고 이런 발 부분에 벨트가 감겨있는 이런 디테일이 다른 킹 피규어에서는 생략될 때가 많았는데요. 이번 맥시멈 킹 같은 경우에는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 표현을 해줬네요. 지금까지 맥시멈 킹을 살펴봤습니다. 메가우스 특유의 고퀄리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피규어였어요. 특히 피규어 전체에 흐르는 고급스러운 유광 도색은 감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불꽃 이펙트도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였어요. 생동감 넘치는 조형에 다양한 색깔까지 더해진 불꽃 이펙트는 어두운 톤의 킹 피규어에서 확실한 포인트가 됐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또한 맥시멈 카이도우와 완전히 세트처럼 잘 어울린다는 점은 원피스 피규어 콜렉터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것 같네요.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역동적인 포즈와 무거운 날개 때문에 피규어의 균형이 불안하다는 점은 마이너스 요소였다고 생각되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